저는 오늘 물 좋고 공기 좋은 마천중학교에 오게 됐고요. 여기에서 DNA 추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친구들에게 생명과학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은 학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과학교실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와 나의 연결고리 DNA라는 것을 주제로 오늘 강의와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전이 뭔지 아세요? 유전? 유전. 기름 나오는 유전 말고 유전. 한자 아시는 분들은 한자만 봐도 좀 약간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 유전이라는 건 뭔가는 알지만 이거를 정의해본 적이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면 물려받아서 뭔가 내려오는 거, 이게 전해지듯이 흐르듯이 이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있죠. 근데 그 두 번째 유전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버이의 성격, 체질, 형상 따위가 자손에 전해지는 거, 이제 그러한 현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인 멘델에 의해서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설명된 현상이에요. 유전.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엄마 아빠를 닮았죠. 저는 저희 아빠랑 똑같이 생기고 저희 자식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사람만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식물 그리고 소는 소를 낳고 얼룩말은 얼룩말을 낳고 이게 동식물을 다 통틀어서 모든 생명체는 유전이 돼요. 유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 유전 물질이 DNA라는 거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DNA. 근데 이제 고맙게도 방탄소년단에서 DNA 노래를 이제 발매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DNA가 뭔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DNA라는 게 유전 물질 알지, 유전자 알지 라고 하면서 이제 대중화가 되기도 시작했고 그리고 신문에서 또 요새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문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전 물질, 유전자, DNA 조작, 유전자 변형, 최근에 유전자 가위 기술까지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먹거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자산, 나라 국가의 기술을 이제 발굴을 하는데 바이오 쪽에서 특히 이제 유전 물질, 이 바이오 기술을 좀 많이 대두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 모두 공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면서 아직은 중학생이지만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사람들은 다 밭 메고 물고기 잡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먹고 살기에 대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과학적인 접근을 했을까? 관찰을 했겠죠. 결국에는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특정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전 물질이 DNA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뭔가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전을 얘기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신부님이셨어요. 신부님이시지만 그 농사와 함께 관찰을 하는 걸 하셨거든요. 흔히 지금이야 뭐 과학 연구를 한다지만 이때 당시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농작물을 기르고 뭔가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특정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멘델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유전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셨는데 이제 이분이 멘델의 법칙은 이제 여러 가지 한 3가지 법칙이 함께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뭔가 유전 물질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전을 그냥 되게 물 흐르듯이 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전은 뭔가 이렇게 물감 같은 거 같아. 엄마 아빠한테서 뭔가 이 물감 같은 게 섞여서 내가 나오는 것 같아 라고 되게 추상적인 거였어요. 근데 멘델은 아니야, 유전이라는 거는 어떤 입자에 의한 거야. 어떤 특정 형태를 가진 무언가에 의한 거라고 처음으로 정의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유전 물질이 더 이상 이런 물감같이 섞이듯이 무르르 섞이는 게 아니고 물질이구나. 이제 요거까지는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바이스만이 이제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과학 발전에 있어서 지식의 습득은 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술,
발전이 되면 그거에 따른 지식의 습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현미경이에요. 이제 거시세계, 미시세계는 모두 현미경과 망원경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건데, 이제 현미경이 발견이 되면서 조금 더 작은 물질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물질이었어요. 내가 뭔가 물질이 유전을 하는구나. 근데 이 바이스만이라고 이제 1889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세포 안에서 무언가가 유전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 점점 이렇게 좁게 가는 거거든요. 유전 물질이 무엇인가를 점점 찾아가는 건데, 처음에는 이 생명체인 건데 거기에서 세포, 특히 생식 세포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구나를 현미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이제는 유전 물질이 뭔가 이 생명체 안에서도 세포라는 걸로 이제 축소가 된 거죠. 그러면 세포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세포 안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고 세포 안에 수많은 구성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가 유전 물질인 거야? 라고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02년에 이제 서턴이 세포의 핵 안에서 무언가가 나눠진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또 현미경이 발전하고 핵 안에 있는 그 염색체를 이제 말 그대로 염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세포의 핵 안에 무언가가 저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가면서 동등하게 나눠지는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세포뿐만 아니라 핵이라는 물질, 그 안에 유전에 관여하는 게 있구나라는 것까지 좁혀졌어요. 근데 사실 유전 물질이 지금 우리는 흔히 DNA라고 이제 알고 있고, DNA가 유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뭔가 유전 물질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세포 안에 무언가가 유전 물질인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세포 안에 구성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우리 흔히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체, 당, 지질, 단백질, 핵산, 이렇게 4가지거든요. 좀 어렵죠? 어쨌든 그 4가지, 뭔가 이렇게 4가지 구성물질을 통해서 세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몸 혹은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DNA나 뭐 단백질이나 당이나 지질이나 이런 물질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구성 물질은 알고 있는데 얘네들의 기능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DNA라고 하는 핵산은 앞에서 서턴이 뭔가 이게 핵 안에 무언가가 유전을 일으키는 것 같아라는 거를 발견하기 이전에 한 40년 전에 이미 알려진 거였어요.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미셔, 이분은 의사인데, 스위스 의사인데, 이분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환자가 이제 얼굴이 퉁퉁 부어서 고름이 막 차 있는 거를 이제 그 고름을 다 제거하는 이제 시술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아진 고름을 좀 이렇게 수일간 방치를 했더니 그 위에 이렇게 뭔가 얇은 물 같은 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하고서는 한간에는 그걸 찍어 먹어봤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찰을 했더니 그게 약간 산성물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름이라는 거는 다 백혈구의 그 죽은 세포들의 결집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게 뭐야, 이 시큼한 이것은 뭐야라고 하면서 백혈구의 핵 안에 산성물질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핵이라는 건 뉴클레어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인, 핵 안에 무언가 있다. 그래서 뉴클레인이라고 막 부르다가 이거는 산성물질이야 해서 뉴클레익 엑시드가 산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점점 구체화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전물질이 핵 안에 있는 건데 핵산 뭔가 DNA든 RNA든 핵산이 그 유전물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수십 년 동안 핵산 같은 거는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메인이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 효소 같은 것들이 일을 하잖아요. 세포 내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보면 핵산은 너무 단순해요. DNA는 ATGC라고 하는 4가지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4가지로 뭔가 이 사람의 이 복잡한 이 생태계를, 이 생물학계를 설명하기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다 똑같고, 이 사람 다 똑같고. 근데 단백질은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뭐 이 사람의 단백질은 이게 더 많은 것 같고, 얘는 좀 적은 것 같고, 그럼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라고 하면서 단백질이 조금 더 1등이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유전물질이라는 게 1등이었는데,
그러다가 여러 실험들이 거듭하면서 모건, 이제 노벨상 받은 모건은 이제 초파리에서 유전이 되는 유전체, 그러니까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밝히면서 정말 유전이 되는 그 기작을 좀 밝혔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리피스, 이거 엄청 유명한 건데, 그리피스와 이제 에이버리의 그 실험을 통해서 핵산이 유전 물질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단백질을 주장하던,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라고 그걸 주장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쐐기를 박은 게 이 두 그리피스와 에이버리라고 하는 두 생물학자예요. 생물화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유전 물질이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아. 그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DNA, RNA, DNA가 직접적인 유전 물질이라는 걸 보여준 적은 없잖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믿어야 되거든요. 간접 증거로는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1952년에 허쉬와 체이스가 노벨상 받으셨거든요. 허쉬와 체이스가 이제 세계적인 실험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이용한 게 박테리오파지예요. 이 박테리오파지는 여전히 그 전에도 이렇게 그리피스와 에이버리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최고야, 단백질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테리오파지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완전히 종식시켰는데, 그게 이제 박테리오파지는 저기서 보면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DNA, 파란 색깔 DNA와 검은 색깔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세균의 바이러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의 얘가 감염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저렇게 이렇게 우주선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딱 더킹을 해요. 세포에 딱 올라가서 그 파란 색깔 DNA만 쭉 넣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감염을 시킬 때 DNA만 넣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안 들어가고 정말 DNA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박테리오파지한테 감염된 그 세균이 박테리오파지가 가지고 있는 저 DNA에 의한 형질 변환을 그대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직접적인 이제 증거였던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DNA가 어떤 물질의 형질 변환을 일으킨다, 유전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게 꽝꽝꽝 하고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유전 물질이 DNA라는 사실이 딱 밝혀지면서 이제 유전학,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분자 유전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전학을 발전하면서 유전학은 생명 현상의 그 이해를 위한 기본 학문이에요. 그래서 유전학이 발전을 하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이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이걸 넘어서서 줄기세포 치료제, 뭐 인체 조직 배양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그 전에 있어서 이제 농업 기술의 향상, 그러니까 인류의 뭔가 이득이 되는 활동들을 점점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 기본은 유전학이에요. 유전학을 통해서 쌓은 지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광유전학이라는 거를 해요. 광유전학은 뭐냐면 유전학인데 옵토, 그러니까 제네틱스 옵토,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세포의 행동을 조절하고 유전적인 변형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최근에 했던 게 항체 알죠? 항체, 우리 많이 항체, 면역 반응의 기본이 되는 항체. 그 항체의 활성을 저는 빛으로 유도를 시키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전학의 발전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고 정말 대단하고 신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첫걸음이 이게 될 수 있다. 오늘의 실험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막 맨날 DNA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보여야지 뭘 알지. 근데 그 보이게끔 오늘 우리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 볼 거예요. 시계가 없네.
이렇게 실험은 끝났어요. 실험은 끝났어. 근데 중요한 거, 실험을 하고 토의를 안 하면 그거는 실험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인트로 처음에 그 강의에서 배웠죠. 세포의 핵 안에 DNA가 있다. 그러면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세포가 핵 안에 이제 소중한 우리의 유전 물질이 거기에 가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분리시켜야겠죠. 그래서 세포를 파괴하는데 세포막, 핵막 얘네들은 주로 이제 지질이 이제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면활성제 우리 세제 비누 닦듯이 얘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막이랑 핵막이 다 파괴돼가지고 물속으로 이제 모든 세포 구성물질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나왔어. 그럼 세포 파괴 완료. 그 다음에 소금. 소금 아까 우리 소금 2g을 넣어줬잖아요. 소금 왜 넣어줬을까요? DNA를 뭉치게 해요. 뭉치게. DNA끼리. DNA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염기가 있거든요. 이 염기 여기가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돼요. 음전화. 그래서 DNA는 기본적으로 음전화인데 여기에 양전화 DNA가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잘 뭉치게 도와준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었고. 그러면 DNA까지 세포를 파괴했고 거기 안에서 DNA들이 손잡고 뭉치게끔 만들어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줬죠? 그 다음 우리 뭐 해줬지? 알코올을 넣었죠. DNA가 이제 극성을 띠고 있어서 물이랑 놀고 있어요. 물이랑 놀고 있는데 에탄올이 딱 들어오면 물이랑 놀고 있으니까 이제 안 보이죠? 물에 섞여 있으니까. 근데 에탄올을 딱 만나면 이게 물이 이제 이게 참 DNA를 배신하고 물이 에탄올이랑 손잡고 놀아요. DNA가 이제 물이랑 놀고 있다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이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천천히 넣어주라고 한 게 이게 물이랑 DNA랑 있는 그 층에 고농도, 고밀도의 에탄올이 닿아줘야지 그 층에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를 확 넣어주면 나는 100%를 넣어줬는데 순간적으로 물에 희석되면서 얘가 고농도의 에탄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넣어줘서 그 층 분리를 일으키고 그 층에서 DNA가 추출되게, 분리되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아있는 DNA를 분리하기 위해 에탄올을 사용을 했고 DNA는 이제 음전화를 띠고 있고 그래서 극성이에요. 그래서 물은 극성이라 DNA가 물에 녹아있고 근데 무극성인 에탄올이 이렇게 오면서 DNA가 녹지 않아서 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트륨 아까 그 소금에 있는 얘가 이제 Na 플러스가 DNA를 더 많이 결합하게 그 순간적으로 DNA를 더 많이 결합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눈에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 브로콜리 바나나 DNA 추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브로콜리랑 바나나에서 DNA를 뽑아볼 수 있었고 두 번째 DNA 추출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실험에 사용했던 각각의 시약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으로 이동과학 교실 실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와서 실험한 내용이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 한 명이라도 또 이공계로 진학한다면은 이동과학교실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저희 학교 같이 이렇게 소규모 학교에 또 이렇게 이런 행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학 정말 어려워서 좀 싫어했었는데요. 이 강연을 듣고 나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NA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걸쳐서 알아왔는지는 처음 알고 있어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DNA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바나나 DNA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과일도 DNA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있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